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이제 대학교가 방학을 했고요. 여름 방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뭐 아무런 생각 없다기보다는 보는 생각은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 조금 너무 쉬는 데만 치중하면 약간 이제 본인의 역량 강화에도 시간을 좀 쏟아야 되는데 너무 쉬는 데 치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가이드라인 같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 보라고 좀 찍고 있거든요. 좀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이랄까요? 그런 내용들이라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부터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1학년. 사실 1학년 때 여름 방학은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엄청 고생을 해서 이제 대학에 왔잖아요. 이제 대학에 왔는데 막 처음 1학년 첫 번째 맞이한 방학인데 그때부터 막 이제 공부하고 나의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약간 1학년 때는 조금 놀아도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이제 남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대를 다녀오기 전에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갔다 오면 좀 상황이 많이 바뀌고, 특히 IT 분야는 분위기가 2년이면 충분히 변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조금 하고 싶은 거 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못했던 것들, 게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시는 것도 괜찮고, 코로나 와서 좀 여행 다니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좀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그럼 1학년은 놀면 되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시간이 난다면 그냥 1학년 1학기를 해봤으면 대충 대학교의 수업 방식이나 아니면 분위기 같은 것들이 약간은 파악이 됐을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1학년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수업을 해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더니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수업을 처음 들었잖아요. 한 학기 동안 듣다 보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는 좀 선생님들이 좀 세세하게 알려주지만 대학교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족했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학습을 하면 좋겠어요. 물론 교양 이런 거 말고요. 전공 관련.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1학년 1학기 때 막 전공 과목이 많지는 않은데, 컴퓨터과니까 프로그래밍 관련된 수업이 있었거나 아니면 컴퓨터 개론 이런 것들 중에서 약간 좀 본인이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는 좀 더 중요한 건 요거 기초 프로그래밍 선행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학년 1학기 때 프로그래밍을 배웠으면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하면 되고, 1학년 1학기 때 프로그래밍 수업이 없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 때 프로그래밍 수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이제 파이썬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언어,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저희 학교 같으면 파이썬이고, 어떤 데는 C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공부를 좀 미리 하면 1학년 2학기 때 수업할 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책을 사도 되는데 좀 사기가 부담스럽다. 사실 책 꼭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그러신 분들은 그 위키독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셔서 파이썬 강의나 그런 책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고 학습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그 강의 영상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제 강의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나 자료를 보면서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패턴에 맞춰서
내가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될 언어를 미리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될 수도 있죠. 혼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되는 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2학기 때 수업 때 들어가면서 조금씩 깨우쳐 나가면 되니까 일단 중요한 건 미리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파이썬을 설치해보고 아니면 C를 설치해보고 간단한 프린터문이나 그 반복문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의 일반적인 책이나 영상에 있는 절차를 따라갔을 때 함수 정도까지만 하시면 그 2학기 때 수업을 따라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산자, 반복문, 조건문, 함수 이 정도만 하고 오셔서 2학기 때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분들은 많이 넣으시고 충분히 자유를 즐기시길 바라고 틈틈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2학년 때는 사실 2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2학년 여름 방학을 맞은 학생들한테 어떤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오세요라고 요청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여름 방학 때는 간단한 모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배웠을 거예요. 그죠? 뭐 잘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다르니까 파이썬을 배웠든지 C#을 배웠든지 아니면 뭐 C++이나 자바를 배웠든지 그럼 그런 언어를 배웠을 때 2학년들은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했으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언어를 가지고 보통 커맨드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그 언어에서 간단한 모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나오는 예제, 수업에서 배웠던 예제 말고 본인이 직접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하면 안 돼요. 2학년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멋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시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멋있는 게 좋죠. 멋있는 게 좋은데 본인의 실력이 그만큼 안 될 때 노력해서 다다를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면 괜찮은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걸 목표로 잡고 하다 보면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잡되 그걸 가지고 어떠한 모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 좋거든요. 제가 항상 너가 좋아하는 거 해라 하는데 뭐 요즘 애들은 제가 좋아하는 거 없어요 뭐 이러기도 하는데 좋아하는 것들 가지고 특정한 연산, 그러니까 여기서 연산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어떠한 입력 값을 넣게 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는 수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거 말고 예를 들어 이름을 넣고 결과가 이름으로 나오는 그런 거 말고요. 그 프로그래밍 내부에서 뭔가 연산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간단하게는 BMI 구하는 모듈 뭐 그 정도만 해봐도 괜찮아요. 내 키와 몸무게와 성별을 넣고 BMI를 화면에 보여준다. 아니면 뭐 그 BMI 결과를 보여주는 게 기준이 뭐 여러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기준, 한국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또 확장해보고 그다음에 뭐 열대어 같은 거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항의 크기와 열대어 어종을 선택하면 적정한 마리수를 보여준다거나 이 어항에는 몇 마리가 좋아요 라고 하는 거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올려놓은 거 보고 이거 할까? 이게 아니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이제 설계 내가 이거 만들 거야 하고 요까지 만드는 것까지를 다 해봐야 돼요. 대신 그 사이사이에 당연히 참고 자료를 보겠죠. 책을 보든지 인터넷을 검색하든지.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나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나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예제를 뭐 줄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2학년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학생들은 안 배웠을 거기 때문에 DB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만든다라는 건 좀 어려워요.
프로그램이 DB가 없을 때는 사실 그냥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간단한 모듈 형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DB랑 합쳐서 더 큰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을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 3, 4개 정도 만들어 보면 이제 본인이 그 언어에 대한 자신감도 좀 생길 거고, 그다음 뭐 예를 들어 시간이 좀 남았어. 내가 해봤더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 배웠던 언어들로 그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파이썬으로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C샵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면서 내가 만들었던 걸 C샵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요. 코드가 비슷한데 이제 그 절차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방학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났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다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거의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안 배웠으면 3학년 1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때는 여러분이 혼자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4학년 1학기 때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그때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안 배웠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앞에서 만든 모듈의 수준이 아니라 특정한 프로그램.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앱이나 웹이나 아니면 윈도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시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안 좋아. 3학년 때는 그러니까 뭐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개발하는 건 저는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루어지는 그 사이클을 익혔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약간 DB가 좀 자신이 없어서 다른 친구한테 DB를 맡기고 자기는 개발만 한다. 그렇게 되면 그 DB를 맡은 친구는 프로그래밍을 접하지 못하는 거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맡은 사람은 DB를 접해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혼자 만드시고 물론 이제 협의를 할 수는 있어요. 협의를 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이때는 꼭 필요한 게 DB가 꼭 연결이 돼야 돼요.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면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그걸 가지고 와서 화면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꺼지고 나서도 그 데이터가 남아있고 다음번에 다시 접속했을 때 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가 좋아요. 그래서 뭐 이때 제일 많이 만드는 거는 뭐 도서 대출, 도서관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예제를 많이 쓰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만드셔도 되고 아마 학교에서는 수업 때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때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관심 있는 것들을 저장하고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그게 또 안 되면 일기장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주거든요. 사실 일기장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글 써야 되고 DB에 연결해야 되고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다음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 요 정도 수준. 이게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어쨌든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서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 수준이에요. 딱 그 수준까지.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 못할 수 있어. 한 2달. 처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개발하면서 계속 안 되고 오류가 나고 할 거예요. 정상이에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난이도를 높게 잡지 말라는 게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다고. 그걸 포기하지 말고 하기 쉬운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3학년, 4학년 공통인데 3학년 여름 방학 때는 정보 처리 기사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4학년 여름 방학 정보 처리 기사 없으면 이것도 공통으로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정보 처리 기사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대 나오는 사람들 임용고시 치는 것처럼
이 컴퓨터과에서도 정보 처리 기사는 임용과 같은 거예요. 이거 꼭 치셔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정보 처리 기사를, 이게 왜냐면 양이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겨울방학 때 하면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좀 봐두라는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책을 사셔서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만 캐치하고 있으면, 이제 겨울방학 때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사실 여기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학과 수업에 거의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 요런 부분은 좀 잘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이전에 배웠던 건데, 이 부분 좀 기억이 잘 안 나네? 다시 좀 준비해야겠다. 라는 이제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일단 사시는 게 중요해요. 정보 처리 기사는 책을 사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두껍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가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책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좀 보시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정보 처리 기사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학교에서 하시면 가서 좀 들어보세요. 물론 뭐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재미가 당연히 없어요. 정보 처리 기사 이런 자격증 공부는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4학년 여름 방학인데 이게 없다. 이 4학년들은 이제 굉장히 급한 거예요.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4학년들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서 가장 가까운 시험 날짜에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4학년인데 난 IT 쪽 갈 생각 없어요. 그럼 안 하셔도 되는데, IT 분야로 가실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분들, 앞에 정보 처리 기사 이야기했으니까 4학년 이제 여름 방학이면 졸업 작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3학년 겨울 방학 때 해서 좀 만들어 가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 졸업 작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졸업 작품 주제 정하고 따로 올릴 건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작품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돼요. 거기 이제 졸업작품 발표 때 필요한 뭐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발표 자료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서들은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생각할 거고, 여러분들이 당장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표할 것인가, 내가 발표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안의 과정을 좀 기록을 해두세요. 3학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기록은 안 해도 돼요. 포트폴리오 만들 때 필요한데 그냥 기록만 하면 되는 거고, 기록이 아니라 결과물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4학년들 졸업작품 준비할 때 내가 왜 이걸 만들게 됐고, 어떠한 형태로 개발했고, 문제점이 뭐였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계속 기록을 해두세요. 뭐 온라인에 왜 메모장 프로그램 많잖아요. 에버노트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에다가 여러분이 계속 차곡차곡 쌓아 놓으셔야 나중에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졸업 작품 발표할 때 그 PPT의 내용을 좀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문서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미리 조금 기록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쯤 되면 사실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뭐 2-3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이제 왜 필요했고,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결론은 뭐다라는 내용을 가진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학생들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좀 괜찮은 회사로 이제 취업하는 학생들 보면 거의 다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본인이 만든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만든 코드를 GitHub에 올리고, GitHub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로 자기만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거 내가 만든 거 다 볼 수 있게 해놓는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케치북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컴퓨터과이기 때문에 온라인에다가 저장해두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종이로 PPT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보다는 GitHub에 올려서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얘는 그래도 GitHub도 쓸 줄 알고 온라인에다가 웹사이트도 만들 줄 아는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학년들은 이 두 가지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포트폴리오가 하나도 없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학과 수업만 듣고 4학년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딱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해주는 교수님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그냥 수업만 계속 듣고 학점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4학년 취업할 때쯤 되면 내가 보여줄 게 없는 거야. 뭐 했냐, 뭐 학점이라도 좋으면 괜찮지.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해. 뭐 3.5에서 4.0 사이야.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 여러분의 경쟁자분들과 크게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차별점, 차별점. 나는 다른 학생들과 다릅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모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원에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IT 관련 대학원이든 뭐 다른 대학원이든 4학년 중간고사 때쯤이면 중간고사래 여름 방학쯤이면 학술 대회나 논문, 그러니까 논문이죠. 학술 대회 논문, 저널 논문, 특허 뭐 이 정도를 좀 시도해 보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혼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그나마 학과에서 제일 관심이 있고 유사한 전공이고 본인과 좀 친분이 있으신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제 대학원 가려고 학술대회랑 이런 거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개인이 논문을 내서 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학생 혼자서 하기가. 물론 가능하긴 한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걸 좀 싫어하실 만한 교수님들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게 이제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찾아가셔서 대학원 가실 분들은 내가 요런 것들 대학원 가려고 해서 논문을 좀 쓰고 싶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와야 되는 거지. 물론 학술대회 논문은 그게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준비하셔서 이제 방학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했는데 20분이나 됐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 시작돼서 좀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이거 보고 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뭐 다른 학교 학생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방학 보내세요.